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12월 23일입니다. 새로 일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아침에 이제 우리 조선일보를 보니까 한 탄핵 데드라인 꺼낸 여의도 권력. 여기서 한이라는 것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얘기하죠. 이렇게 돼 있고, 야당에서 이제 내란하고 김건희 특검법 두 개를 말하는 것 같은데, 24일까지 처리 안 하면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바로 그 밑에 이제 옆에는 그림이 있는데, 대통령 간접 앞까지 진출한 트랙터 상경 전농 투쟁단,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간접 인근 한강 진역까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전국 농민회 총연맹, 이게 전농이 뭐합니다. 트랙터가 들어서고 있다. 당초 전농 트랙터의 한남동 행진을 불허한 경찰은 서초구 남태령에서 제지했다. 그러나 민노총 등이 가세한 시위대는 28시간 동안 진입 허가를 요구하며 농성했다. 경찰은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제의를 받고 일부 차량의 서울 도심 진입을 허가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는 부활하는 불법 시위,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며 트랙터를 몰고 서울 한남동 간저로 진입하려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과 민주노총 등이 지난 21일 경찰과 충돌, 서초구 남태령 가천대로 일대에서 다음날까지 28시간 동안 대치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4시 40분쯤 경찰이 차백을 거두자 한남동 간저까지 트랙터를 몰고 행진했다. 1박 2일간 가천대로 양방향이 통제되면서 주말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이런 게 참 굉장히 어지럽죠. 어지러운데 조선일보 사설에서 민주당 또 한대행 탄핵 협박 개헌 빌미로 점령국 행세라는 제아래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두 개의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권 분립에 어긋나 이연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대행 측은 여야 정협의체의 이연적 요소를 덜어내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입장이다. 특검법의 공포 또는 제2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민주당은 24일까지 공포하라며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하였다. 시국이 엄정해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시한을 무시하고 자기들 지시에 따르라고 한다. 점령군이 무력을 앞세워 적진의 장수에게 겁을 주는 듯한 행태다. 지금 점령군이 됐습니까? 아직 점령이 된 건 같지는 않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최근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려 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경제와 안보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해 경제, 입법, 민생 지원, 추경 같은 시급한 의제를 조율하자는 취지다. 그 합의에 따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진심이 담겼다면 이 협의체의 핵심인 한 권한대행을 향해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거친 말을 내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대행에게 양 특검 법안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다. 여야가 권한대행에게 압력만 행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미국이 불신을 드러내며 한미동맹까지 한때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법적 절차에 따라 한덕수 대행체제가 작동하자 미국은 한덕수 대행의 가도적 역할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 이제 역할을 지지한다는 얘기죠.
우리 안보의 핵심 골격인 동맹이 정상화되면서 한시름을 놓게 된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한대행을 협박하고 국민의힘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벼랑 끝에선 나라의 사정이 어찌됐든 서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속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 사설에서 뭐 정확하게 적시한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조선일보도 이제 제가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무슨 사령관 뭐 이 사람이 뭐 점집을 하고 그래서 지금 진짜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 안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죠. 겨우 우리 신세계 그 정영진 회장인가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뭐 현재 그런 거 통치자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일본 같은 데는 전 수상의 부인까지 동원해 가지고 트럼프하고 어떤 이제 그 조율을 좀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그냥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 가가지고 물론 굉장히 이제 보니까 좀 긍정적인 면이 있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큰 아들하고 개인적인 이제 관계가 있어갖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의 그 안보 특히나 이제 국방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외교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정리한 것처럼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한 대응을 협박하고 국민의힘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벼랑 끝에선 나라 사정이 어찌됐든 서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속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있는 게 언론의 눈에 보인 모양입니다. 더불어서 언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참 지엽적인 부분에 풀리지 말고 헌법재판소가 있고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있으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막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뭐 몇 프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 지금 계엄에 관한 헌법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77조라든가 그 다음에 내란죄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밖에서 지금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뭐 주장하는 게 그 1980년대 그 이후로 44년 만입니까? 이제 계엄이 있다고 너무 이제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 전에 골마왔던 이런 부분들은 뭐였는가? 그 다음에 87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개헌해야 될 그런 뭐 대통령 주임제로 이렇게 개헌하려고 이제 했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만은 그 중에 이게 나중에 무슨 내각 책임자라든가 이혼 집정부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직도 그런 미련을 갖고 있는가 정말로 저는 아주 답답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몇 년입니까? 70 몇 년을 갖다가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남북한이 극도로 긴장 속에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각 책임자가 말이 됩니까? 대통령 제하라고 해도 이렇게 어지러운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지금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경제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국가에서 뭐 기업 하나 투자해가지고 세우려고 그러면은 그냥 지역의 님비 현상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전력 하나 제대로 지금 수급되지 않게 그렇게 정치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또 무슨 얘기들을 그래 진짜로 나라를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정치인들은 지금 혹시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전부 다 준비하고 있어서 마음 놓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잘 정리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